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악몽 같았던 8월 시장이 지나갔고 이제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자, 8월 한 달 동안은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한 한 달이었죠. G20 국가의 주요 주식 지수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수가 뒤에서 세 번째로 상승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승이 저조했던 나라는 전쟁 중인 러시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극심한 경제 위기가 있는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수가 8월 한 달 동안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자, 좋지 않은 8월이 지나갔고 이제 9월에는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만큼 또 저희가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반도체 수출이 또 급격하게 8월에 증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로 조금씩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9월에 밸류업 지수도 발표가 될 것이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바이오주들도 잘 가고 있으니까 9월에는 조금 더 기대하는 시장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월만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3조가량을 팔아내면서 이로 인해 지수가 좀 답답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시장에서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들은 대거 담아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9월은요, 금리 인하의 달로도 표현이 되고 있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지표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또 이달도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9월은 조금 더 희망찬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또 살펴볼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레이더를 통해서 자, 금리 인하를 기대감 이런 것들로 바이오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온기가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아니면 보톡스 관련돼서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투자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지난달에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겠죠. 네. 그렇다면 이달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아이폰 16이 이달 또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간증시온에서는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 9월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빅 이벤트나 관련된 또 업종의 흐름들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9월 첫 거래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주말 사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이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 갑자기 딱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참 변동성이 컸던 8월 마지막 거래일을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미 연준이 선호하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안정 흐름을 나타내면서 9월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하며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쓰며 가장 안정화된 흐름을 보이는데요.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도 1% 상승하며 월간 2.3%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IT 섹터 외에도 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관련 종목들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이날 대형 기술주 그룹 M7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하였고 특히 인텔이 9% 급등하며 기술주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오늘 밤 노동절 휴장을 지낸 뒤 오는 6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수치의 촉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거나 실업률이 더 오를 경우 미 연준이 피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9월 중순에 있을 연준의 첫 금리 인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과연 빅컷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그렇다면 9월 첫 거래에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PCE까지 무난히 통과되면서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국내 증시는 극도의 변동성 속에 너무 어려운 장을 좀 보냈습니다. 지난달 5일 블랙 먼데이 당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겪었고 이후 2,700선까지 지수를 다시 끌어올렸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대표 반도체 섹터가 재차 급락하며 2,600포인트대로 다시 내려오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하물며 지난달 주가 성적이 주요 20개국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상반기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반도체가 새로운 이슈 속에 힘을 쓰지 못하자 새로운 주도주로 바이오주를 비롯한 은행, 자동차 등의 밸류업 수혜주가 대신했는데요. 9월 역시도 수출주가 주도주로 복귀하는 시점이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이후 하늘이 따라가는 시점으로 좀 뒤처진다고 보기 때문에 바이오나 내수주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 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말에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한 공동 공약 협의 기구를 운영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는데요. 특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금투세와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금주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이 컸던 8월, 힘들었던 8월을 뒤로하고 9월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제약 바이오와 같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 달아주셨는데요. 9월 첫 거래 이번 코멘트 기억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저희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더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을 두 분이 포착을 하셨을지 먼저 신리섭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외 각지에서 잇따라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는 물론 러시아, 중국 등 해외 시장 공략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제품들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자 글로벌 사모펀드들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이저기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실적은 좋았는데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도 증가하면서 하반기 실적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는 K-뷰티 산업, 앞으로의 모멘텀도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리섭 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지난주에 반도체가 상처를 받았고 2차 전지는 최근에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제약 바이오가 그나마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늘 신 의원님이 방금 봐줘 화개장터 강조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 화장품에 들어간다고 화개장터는 이게 장터가 좀 이 일정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장터가 열리다 금방 끝나버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한 거거든요. 방금 봐줘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고 앞에 이제 화개장터가 이벤트로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화장품 게임은 잠깐 오르다가 나갔잖아요. 장터가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았어요. 다음 그리고 이 장터인가요, 의료기기는 왜 거기 안 넣냐면 의료기기는 종목 숫자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종목 숫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거래소 업종 분류가 요즘에 중요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아시다시피 HLB가 현대라이프 보트라고 구명정 만든 회사인데 최근에서야 바이오 업종으로 변환이 됐어요. 그쵸. 매출이 절반이 넘지 않으면 아무리 HLB가 바이오 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걔는 조선 기자재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하는 업종 분류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야만 하고. 그러니까 증권방송에서 업종별로 아침에 사실 하는 게 지금 사실 좀 의미가 퇴색됐어요. 그렇게 분류하면 분류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쵸. 요즘에는 이종 교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의료기기는 그래도 딱 떨어지는데 문제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의료기기 업종이라고 분류는 되어 있는데 10개도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방금 봐줘도 사실 의료기기에 의를 넣기가 뭐 라임도 그렇거니와 적절치 않았지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저희가 준비할 때 보통 와이프분께서 먼저 주제를 정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침습 의료기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침습 찔러 넣는 예.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톡스나 비침습으로 이런 거. 찔러 넣지 않은 거. 그리고 뭐 공간으로 따지면은 병의원에서 하는 거고 그쵸. 저는 이제 집에서 하는 거.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비침습 그리고 집에서 하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네. 병의원에서 시술을 하는 거, 찌르는 거는 이제 와이프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침습 의료기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네. 그리고 루트로닉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 이 회사들을 사모펀드가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상폐하죠.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게 빨리 발전을 시켜서 자기 의도대로 해야 되는데 상장 회사로서의 장점보다는 그 단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공시도 해야 되고 주주들이 뭐만 하면 태클을 걸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클래시스라는 거 하나밖에 남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 클래시스가 대장주 되는 네, 겁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클래시스, 이루다, 뭐 비올, 하이로닉 요 정도 남았는데 네네. 요 남은 회사들이 전부 다 홈뷰티도 하고 있어요. 홈뷰티 미용기기도 하고 있고 하나 자료를 얘기 드리면 미국 시장조사 기관 중에 빈츠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네. 여기서 2018년 91억 달러 수준이었던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코로나가 있어서 조금 더 폭증이 됐고요. 집안에 있다 보니까 병의원도 꺼리다 보니까 안 가서 거기서 폭증을 해서 그 기세대로 쭉 가서 2030년이면 1,782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죠. 12년 만에 91억 달러에서 1,782억 달러면 이게 배수로 몇 대략 배입니까, 이게? 170배 이상이 그러게요. 성장한다고 예측을 하는 건데 연평균으로 따지니까 20% 이상씩 성장한다. 굉장히 이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APR이라는 여기 뭐죠? 대학교 명문대 나오셨는데 뭐 동기들은 이제 그 어떤 문과죠. 문과가 요즘에 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과를 가야 그나마 먹고 산다. 네. 근데 이분은 문과를 가셨는데 요 의료기기를 선택하셔갖고 상장하셔가지고 30대이신가? 30대의 최고 부원가 되셨어요, 지금. 그래서 APR도 그 홈뷰티 미용 의료기기 쪽이고 하이로닉의 홈세라, 이루다인 유즈미, 클래시스의 볼리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남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 요런 회사들이 다 홈뷰티 미용 의료기기를 취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장도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미용 의료기기라던가 뭐 보톡스 필러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해외 수출을 하고 자꾸 병의원에서 다루는 거 여기만 포커스가 있는데 네. 집에서 하는 쪽도 시장의 잠재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에 시장 성장성은 뭐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나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죠. 아까 APR 말씀해 주셨는데 김병훈 대표네요. 그죠? 김병훈 대표가 88년생이네요. 1988년생. 그 나이 때 지금 최고 부호가 되신 걸로. 그러니까요. 자, 이런 걸로도 이슈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없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급등한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곤변 앵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최근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만 8월 초에 급락했던 그 가격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은 다소 아쉬운데요. 어제만 보게 됐을 때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6%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원택 역시나 2%가량의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은요.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대만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인증을 받으면서 수출 판로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좀 1%가량 하락했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9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지난해 말과 지금 현재 구간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게 되더라도 15위에서 9위로 지금 10위권으로 안착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홈뷰티와 관련된 기업이죠. APR 같은 경우에는 전일 0.1%가량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주가가 차분히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들 최근에 수출과 내수에서 지금 판매가 점점 더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8월 초에 급락 장세에서 하락했던 그 하락분에 매물대를 좀 해소하지 못하는 모습은 다소 아쉬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이 중에서 하나를 좀 셀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동안 뭐 정통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관심 많이 받았던 종목도 뭐 클래시스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최근엔 또 제약회사들도 이 사업이 잘 되니까 막 뛰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전통 강자 이런 종목들을 골라야 될지, 아니면 뛰어드는 제약회사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될지 뭘 보세요? 뭐 제약회사도 괜찮죠. 대표적인 게 동국제약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사실 뭐 유한양행이 뭐 지금 진두지휘하는 어떤 그쵸. 네. 지금 신약 수출에 너무 포커싱이 맞춰진 나머지 동국제약 쪽으로는 전혀 빛이 오고 있지 않는데 동국제약은 이제 그 저기 미용 의료기기라던가 화장품 쪽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먼저 제약 쪽에서 팠죠.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포커싱이 안 맞춰주고 있는데 동국제약이 이제 그래서 홈뷰티 미용 의료기기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제약회사를 넘어서서 거의 이제 뭐 홈 토탈 뷰티 무슨 기업으로 발전되는 것 같은데 동국제약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약 상황이 너무 초점이 유한양행 진두지휘하는 그쪽으로 가 있어서 동국제약은 지금 약간 그늘에 있어서 소외됐죠. 지금 당장 가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쪽으로 가는 게 나을 좋아요. 것 같고 어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종목 라메디텍이라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골랐는데 왜 골랐냐면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루트로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클래시스 이렇게 3대 장이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각자의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루트로닉은 대표적으로 레이저. 우리가 제일 먼저 시술에서 발전한 게 비침습에서 레이저예요. 그쵸. 레이저가 가장 간단했고 가장 표피, 가장 인간의 그 표피를 공략하는 거고 나머지 하이로닉이라던가 이제 그 클래시스로 가면 이제 진피층 그리고 파고들어서 피하 지방까지 근육까지 건드리는 뭐 이런 것까지 발전이 된 건데 그래서 IPL이라던가 플라스셀 레이저 이런 게 처음에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루트로닉을 사모펀드가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루트로닉을 잘 보시면 그때 레이저 치료기기의 대명사이자 레이저 미용기기의 대명사이자 그게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면 황반병성 치료제까지 발전이 됐어요. 안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유사합니다. 라메이텍이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걸로 피부 미용기기를 만드는데 여기서 어디로 나갔냐면은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 시장까지 지금 진출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동물 쪽도 있는데 레이벳이라고 동물의 염증성 피부 질환의 레이저 파장을 이용하는 광조사 치료기기 이쪽으로 지금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유사함을 저는 여기서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 오스테 임플란트가 나가고 나서 덴티움에 매달리는 것처럼 네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요게 어쨌든 남아 있는데 지금 레이저 치료기기는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루트로닉 같은 거를 관심 있으시는 분에게 뭔가 대체제가 필요한데 라메디텍이 제가 보기에는 딱 대체제거든요. 라메디텍도 미용 의료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레이저의 레이저에 성능을 특화돼 활용해서 있구나. 치료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잠재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비침습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 제품 설명마다 다 나와 있는데 바늘 등의 물리적 접촉 없이 레이저 광원을 통한 에너지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병의원을 가더라도 내가 바늘로 찌르고 들어오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런 레이저로 표피층만 건드려서 치료가 가능한 거고, 한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초소형 레이저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니까 그걸 이제 홈뷰티 기기로 미니로 만들어서 집에서도 싼 집에서도 가격으로 할 할수 수 있게.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루트로닉을 떠나보낸 거에 대한 어떤 뭐 약간 아들이나 딸이 약간 그 뭐죠 나타나서 대체제인가요? 아버지 어머니의 후를 잇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일단은 뭐 급등이 좀 나왔어요. 뭐 레이저 기술 말씀해 주신 뭐 사업 확장과 관련돼서 그러면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상장하고 네네네. 나서는. 그래서 항상 저는 20선을 기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네. 이제 일봉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주봉, 월봉은 아직 지금 20주선이 얼마 안 나오지가 않아. 됐으니까. 20주선, 20개월선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일봉에서 보면은 되게 특이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이런 차트 노려서 성공한 거 많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 무슨 프리옥시바이오인가? 그것도 그랬고 네. 밑바닥에서 엄청 원형을 그린 다음에 21선에 올라오면서 거래량에 거래량 터진 거 수익이고. 공략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재미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 이런 게 지금 그 패턴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조금씩 거래량이 늘면서 21선을 진 누르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올리고 있네요. 이러다가 한 방 위로 터트리면은 순간적으로
다이나믹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라메디텍을 주셨어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지난주에 또 급등이 나왔죠.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패턴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네, 저 동국제약 말씀하셨는데 오늘 동국제약 예. 가지고 왔고요. 저희는 짠 게 없습니다. 네. 그죠? 동국제약 좋습니다. 그런데 동국제약이 지금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지금 모멘텀들이 보니까 더 있나요? 국내 1위 조영제 기업인 동국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기도 했었고요. 의약품 쪽에서는 그 지금 FDA 승인을 받은 인슐린 바이오시밀러인 글리지아 프리필드펜 같은 경우에도 도입하게 됨으로써 포트폴리오도 지금 현재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만으로도 충분히 상단 이제 전고점 구간대가 지금 2만 원대거든요. 현재 네. 종가 기준으로 18,000원인데 여기서 한 2,000원 정도만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주면은 세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런 관련 모멘텀 중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용 기기 관련해서는 마데카 프라임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작년에 출시해서 작년 그 하반기부터 잡힌 이제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400억 보수적으로 봤을 때 400억에서 증권가 쪽에서는 500억까지 매출액을 낼 것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기예요? 네, 마데카 미용기기고요. 보니까 아. 지금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돕는 미용기기라고 해서 네네.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뭐랄까요? 그 미용기기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거기 버튼이 브라이트닝, 탄력, 흡수 이렇게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얼굴에 V라인 네네. 쪽으로 그 해서 버전의 그리면서 효과에 따라서 네 하면 사용할 수가 되고요. 있군요. 네네 지금 보니까 총 4종 정도로 라인이 벌써 다변화됐더라고요. 팅글샷이라고 해서 아까 지금 제가 3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팅글샷 같은 경우는 브라이트닝이랑 흡수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팅글샷은 흡수 탄력. 사실 제일 좋은 버전은 이제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프리미엄 라인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는 색상으로도 핑크 에디션 만들었었는데 프리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계속해서 매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라인업에 대한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지난 이제 5월달에 중소형 가전제품 업체인 위드닉스 지분을 한 50%의 지금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 가전 브랜드 하임셰프가 있고요.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는 세이스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전제품 브랜드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에는 그 미용기기 만들 때 외주 업체 쪽에다가 맡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연구개발이나 생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게 됐다라는 장점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 단가도 낮춰서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 하에 앞으로 계속해서 마데카 프라임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매출액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동국제약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00원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 돌파를 해서 강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동국제약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약까지 뭐 화장품, 제약 자체의 모멘텀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두 분이 동국제약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한번 저희가 플러스 알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동국제약까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이슈 포착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보툴리늄 톡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보툴리늄 톡신 업체들이 계절적인 성수기인 하반기를 거쳐서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 진출하는 내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성장률이 평균 42%에 달했는데요. 주가도 이에 발맞춰 8월 폭락장 이후 40%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과연 보툴리늄 관련 기업들 앞으로 더 날아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뭐 미용 특집이네요. 자, 이번에는 보톡스 관련해서 함께 또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께서 이 이슈를 주셨는데
자, 앞서서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보다 오히려 사실 뭐 주가 측면으로 보면 이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이 네. 훨씬 더 흐름이 좋아요. 맞습니다. 지금 CNN 쪽에서 최근에 방영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글로벌 미용 수도로 지금 서울이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전부터 유명했죠. 네,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마랑 턱 보톡스 시술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아나요? 아,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실 것 얼마입니까? 같은데 10만 원 제가 내외 정도. 뭐 믿기 않으시겠지만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어요. 네, 10만 원 내외 정도 든다고 하고요. 10만 내요. 뉴욕에서 이렇게 이마랑 턱 보톡스를 맞으려면은 드는 오. 비용이 최소 한 7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항공 완복 그 항공권 값을 고려했을 때 와서 미용 그러니까요. 그런 의료 관광을 하고 뭐 가는 여행도 게 하면서. 네, 훨씬 더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SNS와 뭐 미디어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퍼지고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의료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총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게 네.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참고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내방했었던 의료 관광 환자 수가 50만 명 정도 됐으니까 한 10만 명 정도 더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가 벌써.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지난 2009년도 이후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정말 그 여성 젊은층들 사이에서 MZ들 사이에서 이런 보톡스 시술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보톡스사인 에볼루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60% 정도 미국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급등세가 나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2028년도 매출액을 올해보다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7억 달러로 제시를 야. 했는데 연평균 계속 30%씩 성장세를 보인다라는 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다면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를 미국 시장 쪽으로 계속 좀 눈을 돌려서 해외 수출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미국 같다라고. 쪽에 최근에 진출 많이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수출도 것 좀 같고요.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에볼루스와 같이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 가지고 왔으니까 계속 좋아요. 주목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지금 보톨리눔 톡실 국내 기업 주요 3사가 올해는 2분기 컨센서스를 모두 다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서 증권가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이 영업 레버리지가 뭐냐? 매출 증가율이 영업이익률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큰 현상을 영업 네네.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군요. 높아지고 있다라고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보톨리눔 톡신 중에서 미국 FDA 문턱을 넘은 것은 대웅제약과 휴젤뿐이라고 그쵸. 하니까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 기업들 당연히 미국 지금 진출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기존에 이제 글로벌 보톨리눔 톡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에브비와 입센, 멀츠 이런 글로벌 기업이 거진 장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요.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2021년도 1분기 71%에서 올해는 1분기에 6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지금 중심으로 K-뷰티에서 특히 이 보톡스도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네네. 부분들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국 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2025년도에는요. 보톨리눔 톡실 수출 물량이 올해보다 무려 3-4배 정도 더 늘 거라고 지금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톡스 관련 종목들의 지금 고공행진하는 주가 이유 있는 행진이라고 보시면서 그중에서도 좀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이나 뭐 해외에서는 보톡스 맞는 것 자체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데 우리 회사들의 보톡스는 가격 경쟁력도 있는데 효과도 좋으니까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 숫자로 찍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최근에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좋거든요. 관련해서 고은별 앵커가 흐름 정리했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보톡스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좋습니다. 우선 8월 마지막 거래일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업인 대웅제약과 휴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대웅제약은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했고요. 전거래일에도 3% 이상 오르면서 15만 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파마리서치 역시나 2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이와 함께 주가도 고공행진하면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에도 2.9%가량 상승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올해 시가총액의 점프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23위권이었던 휴젤이 이제는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게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보툴리늄 관련 기업들은요, 메디톡스와 휴젤과 같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10곳이 넘는 국내 기업들이 보톡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기업 자체도 좀 많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선정해야 될지 기업 선정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들 중에 또 어떤 걸 또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최근 흐름 좋은데 이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보겠습니다. 자, 거기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저는 대웅제약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웅제약, 네. 앞서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기업은 휴젤과 대웅제약뿐이다라고 둘밖에 말씀을 없죠. 드렸었는데 대웅제약의 대표적인 이 보톡스라고 한다면 나보타를 들어볼 수 있을 그쵸. 것 같습니다. 이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국내에 이제 출시를 해서요. 2019년도에 바이오 신약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 진출에 이어서 지금 현재 유럽, 중동, 남아프리카 등등등 현재 전 세계 70개국 이상 국가에 지금 진출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매출 1,470억 중에서 80%가 수출을 통해서 지금 달성한 수치라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의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같이 협업해서 이 나보타라는 이름이 미국에서는 주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수출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까지만 해도 3조 원대 시장 규모가 앞으로 향후 2031년도 6조 가까이,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수준의 시장 점유율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더라도 대규모 매출 확대가 가능한 그런 네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특히나 휴젤의 매출액을 넘어섰습니다. 휴젤 같은 오.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지금 나보타 주보가 계속해서 해외 매출액이 늘고 있다 보니까 상반기 매출액이 지금 휴젤을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은 대부분의 신약 기업들이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보타 역시도 지금 추가적으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적응증이 5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간주름, 눈가주름, 뇌졸중후, 산지 근육경직, 안검경련, 양성교금 비대증까지 해서 5개 적응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편두통부터 해서 경부 근긴장 이상, 위마비, 네. PTSD 그리고 탈모 치료제로까지도 지금 적응증을 네.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제 매출액이 지금보다 뭐 3, 4배 정도, 특히 5배 정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도 지금 지난해 5월부터 나보타 3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2025년도 완공될 예정이니까 이 매출액이 향후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대웅제약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 월봉상 60월선 구간대 중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그러니까요.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 구간대 18만 원 구간대까지의 회복세 구간대를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구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웅제약 주보가 미국에서 점유율 많이 늘리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워낙 주가가 대웅제약 주가는 거의 저희가 쳐다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반등의 여력도 그만큼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보톡스 관련해서 이번에는 침습 관련해서 신일섭 위원님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침습이 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엘러간 보톡스를 가진 에브비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인모드, 비침스 기기는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는 휴재를 선택했는데 휴재. 역시 기술적인 우위가 1등이어서 아까 말한 대로 해외 수출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기술적 우위에서 1등주를 가리니까 휴젤이 지금 1등주니까 아무래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메디톡스 주주분들에게 또 응원을 드립니다. 왜냐면 와이프님께서 메디톡스 얘기를 안 하셔서 메디톡스 주주분들 마음이 너무 시련이 심하셨잖아요. 네. 메디톡스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이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싸우지만 않으면 그 파이를 나눠 먹고 그냥 그러니까 커져요. 다 같이 성장하면 근데 되는데. 이렇게 3개 업체가 싸우는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거 2개 진출했잖아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한 국가에서 2개를 진출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진 사이좋게.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웅제약의 나보타도 계속 팔면은 아마 저기 아직도 지금 메디톡스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게 부담이고 휴젤이 보톨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죠. 얘네도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메디톡스랑 싸우는 사이에 중국이랑 미국을 다 가버려서 저는 그게 장점이 아닌가. 대웅제약은 이제 미국이 있는데 네네. 레티보는 미국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있는 쪽으로. 휴젤은 미국 중국을 갔고 네. 대웅은 미국을 갔는데 메디톡스랑 싸움에 이어가지고 뭐 조금씩 떼주는 거고 그 사이에 메디톡스는 아무데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더 발전 가능성. 여기서 메디톡스도 지금 계속 찌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 하나 뚫으면 메디톡스도 모멘텀 폭발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슈 나오면. 그쵸? 대웅은 미국 하나고 휴젤은 미국, 중국 2개다. 자, 여기서 이제 우위를 가려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미국, 중국 2개인데다가 기술적으로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가서 매물대 저항이 그쵸. 아예 없는 휴젤을 한번 뭐 그렇다고 꼭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VS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왜 이렇게 와이프분께서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 좋은 거를 평소와 다 아니 저는 와이프분 존경하기 때문에 적대 관계가 싫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적대 관계가 필요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요. 식약처를 대상으로는 적대 관계. 식약처를 대상으로는 저희 동지잖아요. 지금 뭐 네. 아시다시피 식약처가 다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네. 거기선 동지고 그 힘으로 세계에서 해외 경쟁할 때도 진출하려면, 그 네.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리기만 해도 새 회사가 동시에 성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 치고받고 지금 대웅제약이랑 이 메디톡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또. 아, 그래요? 예, 그 제소한 국제심판원에서 내려진 거에는 대웅제약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까 말한 또 제3자인 에볼루스가 포함이 돼 있고. 아. 국내에서 또 태클을 걸어놨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날지 제발 싸움을 그만하고 네. 우리 3사가 모든 걸 누렸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대로 파마리서치 바이오, 휴온스 이런 업체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톡스 업체들이 다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끼리만 잘 협의가 되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슈들은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비는 해보면서 앞으로의 보톡스 시장에 대한 전망, 긍정적인 전망으로 주가 한번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전략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에 관한 리포트 함께 살펴보죠. 먼저 살펴볼 종목은 숲이고요. 하나증권에서 발간했고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9월 국내 숲 리브랜딩 예정, 견조한 트래픽 예상이라고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 하락의 요인은 바로 MUV였습니다. 월간 고유 이용자 수인데요. 이 MUV가 3분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9월에 리브랜딩과 웰컴 프로젝트 시즌2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지난 파리 올림픽 기간, 즉 7월 말부터 8월 초 중순까지 높은 시청자 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경쟁사인 네이버 치지직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올림픽에 있었던 7월 그리고 8월 하반기의 시작이기도 했죠. 이때 최고 시청자 수도 평균 시청자도 치지직을 크게 능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과 8월이 모두 마찬가지였죠. 목표 주가는 16만 5천 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국내 스트리밍 시장에서 아프리카 TV는 이 버추얼 생태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버추얼 스트리머들은 콘텐츠가 다양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게임도 가능하고
노래도 가능하고 그리고 토크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팬덤도 강력하고 탄탄한 편이죠. 이 같은 콘텐츠가 동시 통역이 되고 송출이 됐을 때는 글로벌 숲만의 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국내에서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스트리밍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서 이 수혜를 숲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숲의 메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 시장에서 발로란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하지만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숲의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즉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반대로 퍼 같은 경우, 즉 밸류에이션의 경우에는 유리해진 상황인데요. 현재 퍼 수준은 10배 정도로 연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밸류에이션은 현재 플랫폼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망 분석이고요. 밸류 매력도가 높아져서 비중 확대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죠. 이번에는 농심이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 제목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달았는데요. 최근에 공시가 있었던 수출 전용 공장에 관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라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라면 기업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농심도 여기에 발맞춰서 수출 전용 공장에 대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7년 만에 국내에서 라면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목표 주가는 54만 원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달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심은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2달 전에 물류센터 관련한 공시가 있었죠. 투자 규모는 2,290억 원이고요. 울산에 물류센터를 짓고 2027년 10월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8월에 수출 전용 공장 관련한 공시를 냈는데요. 1,918억 원 규모로 증설을 하고 2026년 4월 말에 완공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부산 공장의 생산 능력은 약 6억 개인데요. 이 울산 공장이 녹산 공장의 수출 전용 공장이 완공되면 4억 7천 개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캐파 대비해서 약 80%로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 시장이 타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를 위한 재원 같은 경우에는 교환 사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자율이 0%여서 재무 구조에 부담이 없고요. 교환 조건이 까다로워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정이긴 하네요. 하반기에는 국내외 판매량이 모두 증가하고 원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었고요. 업종 내에서 최선 호주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 현재 주가는 38만 6천 원 수준인데요. 사실 상반기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6월까지 60만 원 가까이 주가가 달려가는 흐름이었는데 6월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급락세로 접어들었고요. 현재는 연초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됐다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민석 파트너입니다. 벌써 9월의 첫 시장인데요. 9월 한 달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표죠. 그런 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부분은 미 상무부에 따르면은 7월 소비자 지출이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동일 대비도 상승률로는 2.5%. 그 시장 예상치를 소폭 뒤돌았고요. 물론 에너지나 식품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지출은 전년 대비해서 0.2%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하면서 전년 동일 대비도 2.6% 오르며 시장 예상치를 모두 소폭 뒤돌았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은요, 패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로서 연내 금리 인하 폭과 횟수 등의 결정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 국내 증시 또한 이런 탄력을 받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월요일이다 보니 한 주 주요 일정을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해리스 이제 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첫 공동 유세를 나가는데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해리스나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에서 대표적으로 마리아나나 아니면 친환경 정책까지도 좀 더 이어갈지는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랫동안 기다리실 부분의 내용인데 체코 총리가 9월 3일부터 6일 한국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체코 하면 원전 관련주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그다음에 한국 수력 원전에 대해서 그래도 강한 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중에 물론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에서 최근 이의 제기를 좀 나섰지만은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 또한 체코 정부도 전혀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다시 불고 있고 원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건설의 단가 자체가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사 기간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도 슬로바키아나 네덜란드 쪽에서도 그런 수주에 대한 기다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원전 관련 섹터들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물론 지금 반도체 기술이나 그런 협력 또한 같이 좀 이어질지도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최근 우리 기술이나 한전 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지지권을 지키고 반등세가 좀 이어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그럼 돌파 영역이 되는지 아니면 좀 쉬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4일은 모건 스탠리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 말은 아무래도 최근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국내 CMO나 CDMO 관련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달 들어서 17일에서 18일이죠. 이전에 9월 연방 공부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지가 제일 중요시 여겨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큰 폭으로 되게 되면요, 그 말은 반대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비커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과거 사례를 봐더라도요, 비커를 했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은 저희가 현재 시장에 돌아가면 이런 순환매장에서 현금이나 자기 리스크 좀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좀 감소되어 있고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적으로 이어졌을 때 비만 치료제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액체 냉각, 딥페이크, 정보체, 최근 신규주 이렇게 테마성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좀 공략주로 안내해 드리자면 센지랩입니다. 센지랩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금 딥페이크의 규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있고요. 특히 AI 역기능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을 개발하여 사이버 위협 등의 국내외 산업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가부터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100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석 파트너였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오늘 9월 첫 시작도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려웠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8월 시장.
우리 시장은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3대 지수가 지난주에 8월 마지막 거래일 전부 다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러니까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큰 충격이 있었던 시장의 그런 충격을 다 회복하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지수가 올라간 상황으로 8월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8월 초에 그 손상됐던 차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9월에 그것을 다 만회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연말까지의 시장의 분위기에 분명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9월 한 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출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9월의 첫 거래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먼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지난주에 반도체에 좀 충격이 있었고 2차 전지는 조금씩 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바이오는 그래도 좋은 청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요 업종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 3개 다 얘기하셨네요. 그중에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네.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 2차 전지주입니다. 2차 전지 쪽 계속 달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또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업황에 대해서는 거의 바닥이라는 관점 쪽에서는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 특히 이번 연말에 4680 배터리를 통해서 가장 전 세계에서 먼저 양산을 시작하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확장들이 가장 또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럽의 그 공장들이 다시 이제 회복 기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빠르고 강하게 주가가 한 40만 원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지금 기대감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전기차가 그만큼 잘 팔리면서 그에 따른 성과를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쪽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업황을 또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섹터의 동향들은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 지금 거의 뭐 시장에서 주도적인 흐름들, 특히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알테오제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잘 설명해 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드디어 100만 원대, 지금 호가 보니까 그 정도까지 바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확인된 업체,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안고 있는 업체 쪽으로는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바이오 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ABL 바이오 가지고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의 하한가까지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복합 좀 부담감은 있겠지만 시장이 기업이 시장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도 나쁘진 않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는 추세적인 접근에 대해서 계속 또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올랐다고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런 자리들을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 어느 정도 좀 부진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다시 반전의 기회를 시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쪽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디램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팟 가격, 현물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변화. 그리고 이번에 8월달 고정거래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2.8% 하락한 2.05달러로 DDR4 8기가짜리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에 연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좀 주춤하겠죠. 네, 이런 쪽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부분과 특히 이제 PC 수요나 그리고 또 스마트폰 그리고 또 서버 쪽에 들어가는 수요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반전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상 후반전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진폭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낙폭이 크면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민수 대표는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까지 시장 주요 섹터들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박수환 대표님, 중국 제조업 PMI가 또 발표가 됐는데 직전월보다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 또 있을까요? 네, 뭐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지금까지 보면 올해 상반기에 보면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수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였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공상은행이 최근에 시가총액 1위를 할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상장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좀 변화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시장이 이제는 성장적으로 좀 수급이 조금 형성이 된다면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좀 기대해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보자라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뭐 10월 1일부터 또 시내 면세점에 있어서 지금 이제 판매 품목이 원래는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은데 대략 한 4가지 정도 되죠. 주류라든가 담배라든가 화장품이라든지 뭐 향수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 품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식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잡화라든지 아동용품이라든지 주얼리라든지 전자제품 소비재 쪽이 좀 이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시내 면세점 같은 게 중국인들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외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10월 1일부터는 이제 내국인들 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장품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전자제품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들이 일부 좀 그에 대한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가야 되냐 뭐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비중 조절 관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뭐 혹시나 지금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조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들고 가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알파벳도 마찬가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제미니 이미지 관련 생성하는 이미지 관련된 생성형 AI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 쪽에서도 메타 스파크 스튜디오라고 MR 쪽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내년 1월 달에 이제 폐쇄시키고 오히려 AI 쪽에 지금 집중하겠다라고 자금 집행을 지금 이제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신규 음성 비서 알렉사에 대해서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움직였어요. 뭐 자화전자라든지 BH라든지 LG노텍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제 AI 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오늘 시장 또한 아이폰 16 관련된 수혜주들을 좀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폰 수혜주까지 다음 주에 또 아이폰 16이 공개되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일단은 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9월의 첫 거래일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의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나타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전망치에 딱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물가에 대한 안정감이 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양시장 이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유가증권 시장 2682선 그리고 코스닥은 770선을 회복해 주는 움직임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권을 보게 됐을 때 SK하이닉스만 약보합권, 보합권에서 지금 분위기를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1%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축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철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함께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 LG 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바이오조 오늘도 날아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도 0.2% 상승이고요. 기아 역시나 0.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 지주사의 흐름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첫 거래일 역시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흐름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0.4%가량 상승하면서 32만 500원대에서 출발 예상되고요. HLB 금요일장 5% 이상 상승했죠. 오늘도 시세 이어갑니다. 1.4%가량의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 다른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상승하기 위해 좀 시동을 걸어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엔캠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와 클래시스 같은 경우 하락 출발, 삼천당 제약은 3%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고비가 10월에 국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2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이제 연말까지의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오늘 시장입니다. 자, 일단은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8월 술줄의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넘게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지난주에 결국엔 AI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로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반도체가 눌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수출 실적만으로 봤을 때 지난 8월에 우리 전기차 수출은 절반으로 좀 줄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양시장 일단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3%대 상승 출발했고 코스닥도 역시 0.23%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출발,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가 역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8% 넘게 상승 출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다시 도전합니다. 0.5%대 상승세 98만 5천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볼까요? 네, 국내 증시 9월 첫 거래일 시작이 좋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8월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시장 8월 말 마지막 거래일 날 그래도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제약바이오주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 국내 증시 흐름도 괜찮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38%가량 상승 출발, 코스닥 역시나 0.3%가량 상승 출발하면서 동시효과 상황과 비슷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또 안정감을 찾기 위해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오늘 출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우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9%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앞서 인텔 파운드리 사업 철수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주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 지난달에도 좋았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를 향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2% 이상, LG화학도 2.6%, 포스코퓨처음이 4% 이상 상승하면서 우선 9월 첫 거래일 개장 후에 가장 좋은 시가총액 섹터는요. 2차 전지가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은 다소 아쉽습니다. 현대차가 1% 이상 1.9%가량 하락을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0.5%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기차의 캐즘 속에서 이 자동차 관련된 수출이 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게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출발을 한 반면에 KB금융 같은 경우에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8월 마지막 거래일 날 조선주들 괜찮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이 1%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인터넷 관련주들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네이버가 1%가량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번에 2차 전지와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각축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가 한 걸음 쉬어가고요. 2차 전지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1.8%, 1.2% 강한 흐름으로 오늘 시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오늘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힘을 내줍니다. 삼천당제약이 1%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위고비가 10월에 국내에 출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모멘텀 받고 힘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요. 실리콘2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 오늘 6%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1.6%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좀 아쉽고요.
2차 전지 소재단도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가총액 5위권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2차 전지가 랠리를 이어갑니다. 오늘 2차 전지가 2.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던 종목들이 좀 업종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서는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통신과 그룹 지주가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음식료도 5위권에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증권사까지 오늘 성장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게 됐을 때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시장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의 시각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 양 시장이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 출발보다는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현재 9시 5분인데 코스피는 약보합권 0.1%대 하락세, 코스닥도 역시 767포인트 선까지 일단은 뭐 약보합권 조금 하락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장이 변화를 좀 나타냈고요. 원달러 수급 상황 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30억 원대, 기관도 600억 원 넘게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규모는 역시 크지 않지만 매도세의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면 지난주에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다시 1337원대로 출발해서 지금 1337원, 1338원대를 왔다 갔다 원달러 환율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 시장의 출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가까이 상승 출발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좀 힘이 약합니다. 9월 첫 거래 스타트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수출 동향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8월 고정거래 가격, 디램 쪽이 약하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좀 약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고 자동차 쪽도 생각보다 수출 동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그래서 나오는 변화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부분이 이를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작은 거의 뭐 2차 전지밖에 안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강한 모습들로 이끌어지면서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도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이 강한데 오히려 의료정밀 기계,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같은 쪽들은 생각보다 좀 위축돼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특히 선물을 1,200개 매도로 들어오고 있고 현물도 지금 100억대, 300억대 양시장 모두 다 매도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구심점을 그렇게 찾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시장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쪽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가 선물 쪽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좀 아쉬운 상황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 뭐 역시 9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9월 또 우리는 추석 연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는 9월입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9월 출발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세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비중 좀 줄이자. 그런 이제 의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좀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까지도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동향 움직임 자체가 좀 약간 좀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분위기를 좀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흐름이 조금 뭔가 단절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이 좀 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4%나 올라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4.6%, LG화학이 지금 4%나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 SDI, 제가 항상 좀 강조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I인데 삼성 SDI도 대략적으로 한 약 3%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속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저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제 면세점 관련된 얘기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화장품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코리아나도 좀 올라오고 있고 약간 중소형 화장품들의 상승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에 대한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중소형 화장품을 비롯해서 대형 화장품들까지 우리가 좀 움직임들 자체를 좀 대응을 해보면서 가져가도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그 반도체 쪽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등락폭은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 이 정도면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간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A도 내려가고 B도 내려가면은 이건 좀 우리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A가 못 가면 또 B가 올라가고 B가 못 가면 또 A가 올라가는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이제 시속 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수급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분위기가 좀 오후 장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또 뉴욕 증시가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상승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매도하더라도 내일 오전이나 오후 정도에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힘을 내고 있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고 테마 쪽에서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또 테마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 투자자들이 더 관심 많이 갖고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2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역시나 시장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딥페이크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인공지능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딥페이크 관련 기업들 AR 등과 보안 관련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을 못 냈던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화장품 관련 기업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오히려 미국 수출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외 판로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하반기 역시나 실적이 괜찮을 것이고 지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투자 코멘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9월 첫 거래일 화장품 관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뱅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K뱅크를 향한 섹터 검색도 굉장히 뜨겁고요. STO를 향해서도 많은 검색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이 법안 폐기로 멈춰던 STO 법제화 작업을 이달 또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섹터에 좀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섹터를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요. 역시나 화장품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고 경남제약도 개장 직후에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안착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가격 제한폭가 지금 오른 상황인데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그러한 효과 때문에 오늘 지금 시세를 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IS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고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여전히 좋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2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아직도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습니다. 코리아나도 14%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8% 이상의 상승 그리고
그리고 실리콘2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 중에서 7%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굉장히 눈에 띄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6에서 7%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호주와 관련돼서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나 딥페이크 관련돼서 M83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센즈랩도 10%, 지난달 마지막 주에 일어났던 매수세가 9월 초도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기업은요. AI 관련된 기업입니다. 폴라리스 AI가 5%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량 가장 많이 쏠리고 있고요. 우리 기술, 그러니까 원전 관련 기업들도 지금 거래량은 실리고 있습니다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일부 종목을 향해서 강한 거래량이 실리는 것보다는 섹터별로 좀 거래량이 분산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던가 아니면 딥페이크 관련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로 오늘 1% 이상 빠지고 있는 ABL 바이오입니다.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시간에보다 정규장에서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임상 1상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단독 용법에 대한 게 좀 기대치를 못 미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1%가량의 하락에 그치면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어떠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여전히 하락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과 그러면 2차 전지주들 이제는 좀 바닥 다 잡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바닥은 자꾸 올라가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한다.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서 상승 탄력 있다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 올라온 주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볼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화장품 쪽에서 종목들이 어제 나왔던 데이터들 괜찮다 보니까 약진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았던 종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반전의 시도에서 탄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북미 쪽에 처음으로 1억 달러가 넘는 수출이 나왔다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거의 280%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봤었을 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들어온다라는 수치들이 확인되게 되면 역시나 또 하반기에 쇼핑 시즌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보되 마찬가지로 좀 올라있기 때문에 강하게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쪽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종목 중에서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장중에 살짝 올렸다가 좀 상승폭은 좀 줄이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또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갖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테슬라 쪽에서 10월 10일 날 발표될 연기는 했지만 또 나올 수 있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같이 또 연결되는 것 같고요. 지난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들은 계속 챙겨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테마 성격들이 좀 강하다라는 점들도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어떤 하나의 테마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쪽들의 하나가 그냥 작은 테마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은 M83 쪽입니다. 이쪽이 한 12% 올라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신규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변화도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를 방지하는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접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의 동향들은 체크를 해보시되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게 되면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겠죠. 네, 그런 관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전히 테마는
살아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흐름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상장했던 또 M83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가 않고 다음 주 이제 뭐 조금 더 남았지만 추석 연휴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방향성을 시장이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종목들이 좀 약간 극단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움직임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쪽이 수급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또 여기서 지금 이제 또 크게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차익 매도 물량도 조금씩은 또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반대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좀 내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 탄력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둔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속 게임은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이렇게 좀 빠르게 좀 뭔가 순환매가 빨리 나와주게 된다면 장중에 오히려 지금 또 2차 전지가 만에 하나 조금 좀 지금 현재보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반도체가 반등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지금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수급이 너무나 빠릅니다. 너무나 빨리 지금 현재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솔직히 너무 급하게 움직이고 있고 쏠림 현상도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아무튼 시장이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급들의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해서 추격 매수 같은 경우도 저 또한 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 이외에 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이제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금 대형주나 중형주 쪽에서 앞으로 실적의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은 계속해서 좀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체리 피킹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김민수 대표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어쨌든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의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또 수출 실적은 잘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또 이럴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담는 건 어떠나 그런 의견들도 여기저기서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대응책 마련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쪽은 탄력입니다. 그만큼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이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상의 숫자는 괜찮은데 가격과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DDR4 관련된 8월 고정거래 가격이 밀렸다,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밀려서 3개월치 내내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야 반도체는 탄력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쪽 관련된 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미 좀 사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추가로 매수한다는 쪽은 확인하고 돌아가는 게 더 빠르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저점 매수보다는 안정받았을 때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마 관련된 이제 디램 가격의 동향들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들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더 가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나왔던 자금들이 오히려 이쪽을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2차전지 쪽은 주봉상으로 한 42만 원대 LG에너지 솔루션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좀 부담이 아닐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또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의 대응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연결해서 지금 수급 상황을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디도 지금 좀 섣불리 공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9월의 첫 거래일 어떻게 또 계속 대응을 해봐야 할지 김민수 대표님 바로 그럼 이어서 오늘 키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별거 없습니다. 이제 시장이 9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그래도 박스권의 움직임들은 갖춰질 것이다 라는 쪽에서 한 2650에서 한 2720 사이 정도쯤의 흐름을 보는데 시장이 거래량 확 늘면서 나 지금 주식 안 사면 안 돼 라고 할 정도의 강한 매수자가 들어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게다가 외국인들도 거의 관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좀 늘려놓으신 다음에 시장을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한쪽에서 지금은 그냥
어떤 약간 짧은 대응 그런 쪽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시장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뭐 아무래도 좀 수급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반도체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현물이라든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심리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오늘은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장중에 충분히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출발 상황, 오늘 9월의 첫 거래일 두 분과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은 한화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주를 주셨는데 요즘 한화오션 봐야 된다는 그런 언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예전 대우조선해양이 그 인수된 이후 사명이 바뀐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조선 섹터 중에서 턴어라운드가 가장 늦게 나타나면서 다른 조선주 상승 시에 계속해서 동종업 중에서 상승세가 가장 더뎠던 업체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이익 회복,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까지의 그 현재 주가 레벨은 매수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그 수주의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올해와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익 성장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해양 방산의 모멘텀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그 미군의 해양 방산 쪽 그 사업에 한화오션에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인 그 해양 방산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분쟁에 따라서 그 방산 업종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어떤 항공 쪽의 방산의 투자가 높아졌다면 올해부터는 해양 쪽의 방산 투자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한화오션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오션 필리조 선서 인수 이후에 방산 쪽으로의 모멘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4월에 전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그럼 잡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주가는 4월에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현재가부터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지만 말씀드린 대로 4월 전고점 부근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시장의 어떤 체력이 거래량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하실 때는 분할 매수로 추천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한화오션, 조선주 중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가격 메리트 지금 충분하다.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 돌파 시도해보는 4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또 수주 소식이라든지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 어느 정도까지 더 엮일 수 있을지 한화오션의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온 시간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과연 이번 달 9월은 8월의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 시장 드디어 박스피를 돌파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9월은 금리 인하의 달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를 앞두고 주요 지표들도 대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미국 연준이 2년 6개월 만에 고강도 긴축을 끝내고 이제 피벗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 그만큼 지표 확인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거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예, 많이들 주목하시죠.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나올 네. 8월 이제 고용 지표에 고용 대해서 지표. 아무래도 뭐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또 내일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 아무래도 네. 미국 경기의 연착륙과 경착륙을 좀 가늠하는 어떤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지표들 자체가 결국 미국의 경기 연착륙을 과연 지지해 줄 건지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의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이제 신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네. 8월 달에 평균적으로 보기엔 7월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 자체는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우리가 8월 초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지만 상당히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실제로 브룸버그 컨센서스상을 보게 되면 지난달에 비해서 아마 8월 달, 그러니까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에 일자리 수 자체가 상당히 이제 늘어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하나 고무적인 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이제 PCE 지표죠. 거기에 물가 지표도 상당히 이제 안정세를 보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지출이라든지 소득 자체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얘기 자체는 미국 경기의 주된 성장 동력이자 또 미국을 지탱하는 소비 사이클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상당히 이제 지지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9월에 미 연준은 우리가 시장에서 일부 예상했던 50bp 금리 인상보다는 25bp 금리 인하로 제가 비거리 네. 50bp 금리 인하보다는 25bp 금리 인하에 조금은 이제 질서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 조금 주목이 되게 9월달에 또 보면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유동성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도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고 ECB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박스피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네. 유럽 증시라든지 또 인도 증시 또 다우 증시 이런 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이러한 어떤 사상 최고치 내려가 어떤 경제의 어떤 급격한 어떤 펀더멘털 회복보다는 좀 이러한 정책 기대감에 따른 어떤 유동성 랠리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9월 달에 이러한 흐름이 또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9월에 25bp 인하를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연내에는 몇 번 정도 인하할까요? 예, 11월 네. 대선이라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네. 저는 그냥 3번 연속해서 25bp씩 인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악화되면 50bp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긴 있지만 지금 미국 경기의 어떤 순환 흐름 네. 또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 연준의 어떤 독립성 이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
연준이 뭐 정치의 어떤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25bp 내리 인하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맞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경기라는 측면도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침체를 막기 위한 측면도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가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미 연준의 통제권에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예측 부분도 가능한 예, 부분이죠.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했던 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2%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의미 자체는 연준이 원했던 어떤 그 물가의 방향대로 사실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가가 다시 떨어지니까 미 연준이 뭐 고금리 자체를 계속해서 뭐 지속할 필요는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지속할 필요는 없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세 차례 금리 인하도 상당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그게 증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좀 흘러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 올해 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예상하시는 걸까요? 예, 뭐 미국이 경기 침체만 사실은 피할 수 있다라고 네. 하면 뭐 증시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라든지 또 유럽 경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바닥을 좀 통과하는 물론 저희가 뭐 바닥 통과를 뭐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바닥 통과 가능성이 사실은 엿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미국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가 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고 또 내년에 들어가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뭐 유효하다라고 보면 네. 그동안 조금 이제 보통 안전자산 뭐 이러한 쪽으로 좀 갔던 자금들 자체가 다시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전반적인 시중의 유동성 흐름 자체가 상당히 제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증시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을 이유 자체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8월 초에 저희가 증시가 조금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있긴 했지만 이제 엔화 강세,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어떤 유동성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 연준이 만약 25bp 금리를 이제 완만하게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엔화 역시 이제 추가적인 강세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일부 남아 있는 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어떤 충격 자체를 상당 부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통한 유동성 이러한 것들이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더 연말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의 어떤 일부 지수긴 하지만 사상 최고치 랠리 자체가 연말까지는 뭐 이어진 것으로 일단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지수단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불확실성 정말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잖아요. 미국 대선. 네, 대선에 따라 좀 출렁거림이나 뭐 그런 건 당연히 좀 동반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네. 대선 결국 누가 되느냐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예측이 어려워요. 예, 뭐 네.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네. 뭐 이미 그 부분을 뭐 속단해서 사실은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정책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보다는 네. 사실은 트럼프 후보 자체의 정책 전환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비미국 지역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상당히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당선되자마자 뭐 대중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네. 것들이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상 자체는 결국 국내 증시에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서 네. 뭐 누가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뭐 아주 미국 증시에 큰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긴 하겠지만 좀 비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해리스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시장이 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리스크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와 조금 떨어져 있는 소외된 느낌이 계속 올해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시 아쉽습니다. 우리 증시 자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싶기도 하고요. 과연 9월에는 박스피를 뚫을 수 있을지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박스피를 뚫을 만한 힘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외적으로 말씀드린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뭐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한은은 금리 인하 시점이 미 연준보다 사실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뭐 어떤 유동성과 관련돼서 좀 상대적으로 그 수혜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각종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메마를 수 있는 그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 하나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발표가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 내수 지표 자체가 상당히 부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수출 경기가 뭐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국내 경기라든지 기업 이익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 내수가 자체가 동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국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뚫지 못하는 또 중요한 요인인데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내수 경기의 회복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경기 물론 이제 지난달 수출도 뭐 괜찮았지만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그렇게 아주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수출 경기를 끌고 있는 업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잘 아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인데 이 세 개 업종의 수출이 여전히 양호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증가율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어떤 기저 효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뭐 꺾일 시점이 되긴 했지만 지금 그 위에 섹터 자체가 조금 수출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의 수출은 회복이 못 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도 업종의 수출 증가율 자체가 다소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국내 수출 경기를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좀 부정적인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뭐 계속해서 얘기죠. 미국 수출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중국 수출이 조금 회복이 되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좀 중국 수출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국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아무래도 연관 있는 산업에 있어서의 경기나 어떤 산업의 회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예상보다 더 지연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수 있어서 뭐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국내가 이제 박스피라는 부분 자체를 좀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나스닥이 아직 전고점을 이제 회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다우는 회복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AI라든지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일부의 사실은 좀 우려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조금 해소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9월 국내 증시 흐름에는 그렇게 좀 뭐 조금 약간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9월 증시는 그래도 조금 조정을 좀 거치다가 좀 연말이 갈수록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기세 자체가 좀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나요. 외국인이 시장에서 지난달에 좀 많은 이탈, 3조가량의 이탈세가 나왔는데 반도체를 좀 강하게 던졌고요. 그 가운데 바이오주를 좀 강하게 좀 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도 제약바이오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9월에 바이오가 대장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좀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어서 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바이오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서는 뭐 저는 좀 아직 확신이 좀 드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일부 이제 대형 그 바이오 기업들 자체는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양호해서 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흐름 자체가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산업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은 또 R&D의 어떤 성과들이 나오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주목을 받았던 AI라든지 반도체 자체가 조금 이제 모멘텀이 이제 좀 둔화되면 수급적으로 이러한 방어주 쪽으로 조금 이제 매기 자체가 좀 몰려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그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그 방어주 자체가 조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증시에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이게 과거처럼 뭐 바이오 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자체를 완전히 들썩거리는 어떤 그러한 흐름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AI에 대한 어떤 우려의 시각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어떤 산업 구조 전환 또 전 세계적인 어떤 디지털 이러한 산업혁명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AI라든지 반도체 자체가 만약 사이클이 정말 이제 완전히 없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사실은 지탱하기가 사실은 좀 저는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경기 자체는 이러한 신산업이라든지 이러한 투자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도 또 내년에도 사실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그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AI 사이클에 여전히 좀 편승하는 게 사실은 좀 맞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행보를 뭐 당분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좀 뭘까요 방어주 쪽에서의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테마 순환매가 올해 들어서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이 주도하다가 갑자기 또 음식료가 또 주도하다가 지난달에는 또 제약바이오가 또 시장에 좀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지수단엔 굉장히 갇혀 있는데 섹터만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이달에는 좀 어떠한 섹터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이달은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바이오일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화장품이라든지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러한 섹터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 흐름의 공통적인 특징 자체는 올해 상당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료품, 뭐 특히 이제 라면이라든지 이러한 수출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대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어찌 보면 좀 이제 빅사이클 비슷하게 조금 이제 국내적으로 나왔고,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지난달 수출을 보게 되면 뭐 전고 쪽까지 이제 수출액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 바닥에서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조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바이오 쪽의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9월 한 달 뭐 바이오 쪽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것도 유효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9월만 보게 된다면 바이오, 그러니까 경기 방어적 성향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속적인 트레이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술주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국내 증시의 증시단의 레벨업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제 지난달부터 좀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현대차, 뭐 포스코, LG 뭐 잇따라서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내 증시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이 될지 좀 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아무래도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같습니다. 뭐 정부가 분명히 이제 밸류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또 추진을 하고 또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가 조금 반영이 되는 데는 분명히 시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제재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아직 이제 구체적인 또 뭐 국회 통과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좀 남아 있어서 조금은 더 그러한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들 자체가 실천으로 옮겨지는지라는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기업 사이드 쪽에서 뭐 일부 이제 대기업들이 상당히 밸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고무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조금 여러 기업들 자체가 이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뭐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불력 포함이 있으면 이런 지배 구조와 관련된 리스크들 뭐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이제 밸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단에서 이러한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여전히 조금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밸류업이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경제가 사실은 좋아져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익의 어떤 증가 없이 뭐 밸류만 늘어난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국내 기업의 이익 사이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사실은 나와줘야 거기에 어떤 정책의 효과라든지 또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주주 우선주의 환원 정책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사실은 이 밸류업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1차적인 부분 자체는 기업의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의 펀더멘털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출 경기만 사실 바라보면서 지금 국내 어떤 경기 흐름이 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내수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같이 발목을 받쳐주면서 경기가 조금 탄탄한 또 이익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좀 탄탄한 흐름으로 좀 가야 이러한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좀 성공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모멘텀의 부재로 답답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9월인 금리 인하의 달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속에 2,700을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계신데요. 이 모멘텀과 동력들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발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